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통영 케이블카에 이어 인근의 무동력 바퀴 썰매인 루지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고객 편의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산비탈에 놓은 S자 형태의 트랙을 따라 무동력 바퀴 썰매가 속도를 냅니다. 루지입니다. 1.5km 트랙을 내려오며 즐기는 시간은 10분 안팎. 더운 날씨에도 수백여 명이 줄을 서 기다릴 만큼 인기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케이블카와 연계한 가격 정책으로 관광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만큼이나 고객 편의는 부족한 편입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햇빛 쪽에서 좀 햇빛이 많이 뜨거워가지고 좀 불편하긴 했었어요. 주말이면 대기 시간이 탑승까지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케이블카는 표를 끊는 순번대로 이용하는 반면에 루지는 계속 줄을 서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안내를 좀 했으면 하고 그런데 안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운영사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 매표 시스템을 갖추고 차양막 등의 시설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 루지 5개 트랙이 더 만들어지면 연간 최대 7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장 시설 확대도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희생한 국가유공자 가운데는 병마와 싸우며 노년을 어렵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정성껏 돌보며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만나봤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오전 내내 침대에 누워있던 손규석 씨가 모처럼 산책을 나왔습니다. 손 씨는 올해 88살. 19살 되던 해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에서 얻은 상처는 평생 고통입니다. 네, 요괴입니다. 그런데 요괴 지금 파병이 2개 앉았습니다. 포도 쏘았는데 기차에다가 맹종을 시키고 하는데 손 씨와 같이 전쟁의 아픔과 함께 노년을 보내는 국가 유공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훈요양원 요양보호사는 매일 누워만 있는 환자를 운동시키고 몸을 살핍니다. 산책도 함께하며 환자들의 손발이 돼주고 마음까지 위로합니다. 가슴이 짠하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나라를 막 이렇게 지켰으니까, 몸바쳐 지켰으니까 우리가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몸도 편안히 잘 있고. 같이 지내고 이러면 한 가족처럼 이렇게 여겨지지, 남의 어르신 돌본다는 이런 느낌이 안 되고 내 식구, 내 부모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보훈 요양원은 6곳, 요양보호사는 500여 명에 이릅니다. 황혼에 접어든 국가유공자들의 새로운 가족으로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선박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이어 신조선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3사는 올해 들어 62척 38억 달러어치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8배나 급증한 겁니다. 삼성중공업도 최근 한 달 사이 선박 수주액이 5억 달러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진중공업도 수빅조선소가 지난 4월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하는 등 올해 들어 모두 6척을 수주했습니다. 2020년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앞두고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환경 규제 강화하기 위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금년에 이제 조금 더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비교적 좀 의미 있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선박의 신조선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단골 수주 선종인 31만 톤급 유조선의 가격이 한 달 새 50만 달러 올랐습니다. 5만 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 가격도 최근 100만 달러 정도 뛰었습니다. LPG 운반선과 중형 유조선의 가격도 2, 3년 만에 오르며 바닥을 쳤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승 기조로는 가되 이제 서서히 올라갈 것 같아요.
선박 수주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량은 부족하고 선박 가격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조선업 시황이 호전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독특한 복장과 걸음걸이를 하는 축제 소식과 혼슈와 큐슈 사이 칸몬 해협의 건축물 등이 일본 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의상을 차려입은 여성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소토아치 몬지라고 불리는 독특한 걸음걸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初めて見ますから顔も着物も本当に綺麗.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열린 센타이 사이 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행렬은 궁녀들이 안토쿠왕을 봉안한 아카마 신궁에 참배하러 가는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모노세키에는 830년 전인 1183년 당시 일본 내 정권을 건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안토쿠왕은 이 과정에 8살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칸몬 노스텔직 해협 일대에 남아있는 문화재 17건이 일본 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칸몬 해협은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서구 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지역입니다. 시모노세키 영국 영사관과 아키타 상위 빌딩 등 당시의 건축물이 남아있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모노세키시와 기타 큐쇼시는 공동으로 문화재 17건의 등재를 신청했고 올해 일본 유산으로 인정됐습니다. 日本遺産として認めていただいたことを本当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これから下関、北九州市、西でしっかりと連携を図っていきまして、この海峡の歴史と美しい景色を 일본 유산은 일본에 있는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일본 문화청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주말 동안 맑고 파란 하늘이 참 반가웠습니다. 이맘때 여름 날씨를 만끽하기 더없이 좋았는데요. 오늘도 낮까지는 화창하며 덥지만 밤부터는 구름이 몰려와 흐려지겠습니다. 비 소식 때문인데요. 현충일인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이 23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서쪽에서 마른 양의 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은 현재 16도 안팎으로 포근하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의령과 창녕 30도, 창원이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1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합천 30도, 진주와 사천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에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 주말인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가 그동안의 성과를 담은 양파연구 25년사를 발간했습니다. 함안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26명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올해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합니다. 제47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가 오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천 삼천포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양산의 한 농가에서 어제 AI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돼 경상남도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예방적 매물 처분을 한 양산 10개 농가 가운데 9개 농가는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한 곳은 양성이 확인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2차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과 방사 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축산단과의 모임이나 행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경남FC가 시즌 최다 무패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경남FC는 어제 저녁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부천FC와의 경기에서 말컹과 안성남의 골로 2대1로 승리해
15경기 연속 무패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로써 경남FC는 지난 2014년 대전 시티즌이 세운 챌린지 한 시즌 최다 연속 무패 기록을 14경기에서 15경기로 늘렸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벼 대신 콩이나 감자 등 대체작물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경남 지역의 벼 재배 면적은 7만 600헥타르로 2015년보다 4.4% 줄었고 쌀 생산량은 36만 9천 톤으로 5.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벼 대체작물 면적은 1,100헥타르로 목표치였던 910헥타르를 초과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농가소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콩이나 옥수수, 시설 채소 등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해 올해는 1,700헥타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발생한 우박으로 경남의 사과 주산지 400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 정도 1에서 4cm 크기의 우박이 내려 얼음골 사과 주산지인 밀양 산내면 일대 400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농협은 피해 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농협과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중부 내륙 지방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 지역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경남 지역 강수량은 201.5mm로 평년 강수량 374mm의 54%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남 저수지 650여 곳의 평균 저수율도 평년 76%보다 낮은 63.9%입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의 경우 지난 1일부터 매일 낙동강물 수만 톤을 끌어와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밀양 나노 국가산단 최종 심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5월 말 승인 목표로 추진했던 나노 국가산업단지의 최종 심의 자료 승인이 정권 교체로 말미암아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나노 국가산단 최종 심의 자료는 장차관 인선과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국토부 담당자들이 장차관에게 업무 보고를 할 시기쯤에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